외국 가셔가지고 사실 이제 먹거리 때문에 생기는 그 질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상도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세요. 여름철에 이제 뭐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국내에 있더라도 외식한 이후에라든지 또는 특정 음식 집에서 잘못 보관해 가지고 집에서 음식 조리를 하더라도 식중독이라 그래서 갑자기 막 구토하고 열나고 그러다가 설사하는 병 많이 앓으실 건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이런 식중독 또는 이제 장염이 많은 이유는 여름철에 음식 보관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온에 보관했다가 이제 그 균들이 이제 과잉으로 증식하면서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 또한 이제 음식을 조리한 이후에라도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관이 안 되면서 이런 세균에 노출되면서 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제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장염이라 그래서 뭐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장염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세균성 뭐 살모넬라나 캄파일로박터 같은 이제 세균성 장염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세균성 장염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집단 발병을 이제 많이 하는 시기를 이제 5월부터 보통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길게는 10월 정도까지 세균성 장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름철에도 원래 많이 발생을 해야 되긴 하는데 오히려 집단 발병, 세균성 장염의 집단 발병들은 오히려 5월달, 6월달에 좀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월, 6월이 생각보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봄이니까 에이, 이 정도 더운데 음식이 상하겠어? 이러면서 방심해서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7월, 8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학원 또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급식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 사례의 빈도 자체가 아예 줄어드니까 전체 발생 빈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부분들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런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장염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균은 살모넬라 그리고 캄파일로박터 이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나 캄파일로박터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에서 이제 동물들의 그 대변에 이 균들이 이제 섞여져 있다가 이제 음식물을 도축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오염이 되거나 또는 계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란을 하고 난 계란을 이제 가져올 때 일부 분변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염돼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잘 끓이기만 하더라도 이 세균들이 죽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들은 식중독을 거의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살모넬라 캄파일로박터 외에도 세균 중에서 독소를 내서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황색포도알균이라든지 뭐 바실리스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장균 중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대장균들이 있는데 이런 독소들 중에서는 일부는 끓이더라도 독소가 안 죽는 그런 이제 그 식중독 계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에 의한 거는 끓이더라도 안 죽으니까 끓인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여름에는 어떻든 재료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조리 과정도 철저히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조리한 음식들은 바로 먹어서 남겨두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쨌든 식중독을 예방할 때는 이제 그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바들이 뭐냐면 야채류라든지 과일 같은 경우는 익혀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샐러드라든지 그다음에 과일을 뭐 익혀서 먹는 경우가 아주 드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과일 또는 생야채를 섭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씻어져서 나오는 야채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야채를 씻는 물을 깨끗한 물로 사용하지 않거나 깨끗한 물로 착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에서 야채를 이제 걷어들였을 때 수돗물을 쓰면 수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물물로 씻거나 아니면 냇물로 씻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실 국내는 많지 않은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야채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 시설이 발달이 안 되니까 우물물 끌어다가 하거나 냇물을 끌어다가 뿌리는데 문제가 우물물이 분변에 오염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예 이제 하수도 자체가 특히 분변이라는 거는 폐쇄된 시설로 해서 땅으로 이런 게 흡수되지 않는 경우 상관없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농촌 지역 가게 되면 이게 땅으로 이제 분변 보면 스며들게 돼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했었던 통 같은 게 깨져버려 가지고 이게 흙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물물의 상수원하고 연결되면서 분변에 오염되는 경우도 많고요. 냇물 같은 경우에는 냇물 주변에 이제 소를 키우는 농장이나 염소나 양 키우는 농장이 있으면 얘네들이 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대변을 싸게 되면 그게 물에 섞여 들어가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물로 씻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오염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집에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생야채를 먹는 그냥 샐러드를 먹으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 익히지 않은 경우 요새는 사실 고기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균형에 오염되지 않게 잘 해서 오긴 하지만 100%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도축했던 고기의 분변 같은 게 도축하는 과정 중에서 고기를 오염시키거나 또는 이제 계란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야 그 자체 고기나 계란이야 끓이거나 뭐 삶거나 이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고기를 썰었던 칼을 만약에 또 야채를 썰어버리면 야채가 고기에 있는 게 오염되는 경우에 그걸 또 생으로 먹으면 또 설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재료를 준비할 때 도마랑 칼은 육류용, 해산물용, 야채용을 따로따로 특히 식당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러면 육류를 하고 난 다음에 야채를 썰 때는 한 번씩 꼭 세척을 해주시고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또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음식을 배분하는 과정 중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살모넬라 장염이나 뭐 캄파일로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장염하고는 좀 다른 건데 얘는 사람에서만 감염이 일어나는데 사람 중에서 이 균을 쓸개에다가 복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균하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설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변을 보면 했는데 손을 잘 안 씻으면 그 손에 분변이 묻은 상태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조리한 음식이 다 오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장티푸스는 설사는 별로 안 하고요. 열이 주로 나는 병인데 국내에서는 자체 발생하는 장티푸스는 거의 없어졌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요리를 하는 사람 또는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 중에 장티푸스균을 복균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갔었을 때 이제 이런 음식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오염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뭐 조리 다 하고 나서 오염이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오염이 될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식당 다닐 때는 그래서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조리사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길거리 음식 못 먹게 하는 주된 이유들도 이런 이제 손을 안 씻어서 오염되는 그런 이유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할 때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최근에 얼음 때문에 이제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장염이 유행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을 이제 잘 정비된 상수도에서 나온 거로 얼리거나 아니면 생수 같은 거 얼리면 좋겠는데 이제 물이 구하기 힘든 데는 우물물이나 이런 것들로 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균들이나 독소 같은 경우는 얼린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얼음일 때 좀 잠잠히 있다가 이게 녹이는 과정 중에서 오염된 얼음 안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들이 녹아내리면서 얼음물을 먹고 이런 장염이나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국에 여행 가실 때는 믿을 만한 식당이 아닌 경우에 얼음을 주더라도 얼음은 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식중독 그리고 장염에 대한 얘기들 드렸는데 특히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여름철에 이제 그 건강하게 음식을 잘 드시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조리 환경이 깨끗한 식당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소비자들이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식당에서 조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식당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출처가 불명한 음식이라든지 길거리 음식 또한 이제 해외 여행 시에 이제 생야채라든지 생과일들 그리고 얼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